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새뇨입니다. 오늘 달새뇨가 읽어드릴 책은 미국의 작가이자 강사인 데일 카네기의 인생론입니다. 미국 성인교육과 인간관계 연구의 성각자인 데일 카네기는 데일 카네기 연구소 소장으로 화술 및 인간관계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성인 교육과 인간관계에 관한 저서를 꾸준히 펴내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인생론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고민과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달새뇨가 읽어드리는 데일 카네기의 인생론 시작하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마운트 에어리에 살고 있는 올레트 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어린 시절 저는 지독하게 신경질적인 데다가 수줍음을 타는 아이였습니다. 비만형인 체격에 뺨이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에 더욱 뚱뚱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아주 구식이어서 복장에 신경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헐렁하게 큰 옷은 입을 수 있지만 작은 옷을 입으면 찢어진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 방침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파티에 나가본 적이 없었으니 즐거운 추억도 없습니다. 학교에 다니게 되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 일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병적이라 할 만큼 내성적이었고 나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남들이 싫어하는 존재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 어른이 되어 저보다 나이가 약간 많은 남자와 결혼했지만 달라진 면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친척 중에는 아주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만사의 모범으로 여겨 따라야 하겠지만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처럼 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저의 비좁은 세계로부터 끄집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그 속에 더욱 움츠러 들어갔습니다. 전 신경질이 심해졌고 화를 내면서 친구들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러한 증세가 악화되어 현관의 벨만 울려도 무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전 팔푼이가 틀림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 자신은 저를 잘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눈치챌까봐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는 데서는 애써 쾌활한 채 활동하는 등 지나친 연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기를 한 뒤에 며칠 동안은 비참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침내 불유쾌하기 짝이 없어서 더 이상 살아간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불행한 부인의 인생을 변하게 했을까? 그것은 뜻하지 않은 한마디 말이었다. 올레트 부인의 얘기는 계속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듣게 된 한마디 말이 저의 인생을 변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셨는가를 얘기하시면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나름대로 처신하라는 것을 강조했지. 자기 나름대로 처신하라. 이 말이 동기가 되어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불행한 원인은 모두 순응할 수 없는 틀 속에다 자기 자신을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변신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개성이라는 것을 연구해서 저다운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장점을 고찰해서 색채라든가 몸의 타입에 대해서 제게 적합한 것을 배워 잘 어울리는 복장을 선택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한 서클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제 이름이 생전 처음으로 프로그램에 실렸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자 전 조금씩 자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길고 긴 도정이었지만 오늘에야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언제나 저 자신의 괴로웠던 체험에서 배운 교훈을 얘기해 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언제나 자기답게 행동하라고요. 제임스 고든 질키 박사에 의하면 자기답게 행동하라고 하는 문제는 역사처럼 오래된 것이고 인간 생활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것이라고 한다. 자기답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러 가지 신경 증세, 정신 이상, 감정 억압의 잠재적 원동력이다. 언제로 파트리는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의 지론에 의하면 가장 비참한 인간이란 자기의 육체와 정신을 버리고 다른 인간이나 동물처럼 되고 싶다고 원하는 사람인 것이다. 라고 했다. 이렇게 자기 이외의 것이 되고 싶다고 하는 동경 경향은 할리우드에서 유별나게 만연되고 있다. 할리우드의 명감독인 썸 우드는 야심적인 젊은 배우들에게 자기답게 연마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성가시고 힘든 일이라고 수레하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라나 터너의 아류이거나 클라크 케이블의 삼류품이라도 되고 싶어 한다. 대중이란 이미 그러한 묘미를 알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색다른 맛을 봤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다. 서무드는 입에 침이 마를 만큼 그들에게 계속 독려하는 것이었다. 서무드는 침프스 선생 안녕,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의 영화 감독을 하기 전에는 몇 년 동안 부동산 매매업을 했기 때문에 세일즈맨의 요령을 체득하고 있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나 영화계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단언했다. 원숭이 흉내는 통용되지 않는다. 결코 앵무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썸 우드는 말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본래 자기가 아닌 행세하고 있는 녀석들을 하루빨리 목을 자르는 것이다. 라고. 바로 최근의 일인데 소코니 버큐움 석유회사의 인사 담당 중역인 폴 보인튼에게 취직 희망자가 범하는 최대의 과오는 무엇인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알고 있으리라. 그가 면접한 구직자 수는 6만 명이나 되었고 일자리를 얻기 위한 6가지 방법이라는 저서까지 있으니 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취직 희망자가 범하는 최대의 과오는 본래 자기답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경계심을 없애고 솔직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들은 대개 상대에게 영합하려는 대답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답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누구나 가짜나 모조품 따위는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가짜 금을 탐내는 인간이란 있을 턱이 없는 것이다. 전철 운전기사의 딸인 한 아가씨가 고생 끝에 이 교훈을 배웠다. 그녀는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용모가 그다지 신통치 않았다. 입이 큰 데다가 뻐드렁니였다. 뉴저지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청중 앞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그녀는 윗입술을 아래로 내려 자기의 뻐드렁니를 감추려고 했다. 매력 있게 보일 작정이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그녀는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나이트클럽에서 그녀의 노래를 듣고 그 재능을 간파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생각한 바를 솔직히 말했다. 알았어. 난 네 모습을 보면서 네가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 넌 너의 뻐드렁니가 부끄러운 것이겠지. 소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를 보고 있었다. 사나이는 계속했다. 그게 무슨 대단한 문제인가? 뻐드렁니가 나쁘다고 누가 그래. 그런 건 감출 필요가 없어.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정성껏 부르라고. 손님들은 너의 솔직한 태도를 보면 오히려 귀엽게 생각해. 그리고 네가 감추려고 애쓰는 뻐드렁니 덕택으로 운이 트일지도 모르니까. 사나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어깨를 움츠렸다. 캐스 더레이는 그 사나이의 충고를 받아들여 뻐드렁니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그녀는 청중에 대해서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녀는 입을 크게 벌리고 가창력과 즐거움을 담뿍 실어 힘껏 노래를 부르고 또 불러서 영화에서건 라디오에서건 인류 스타가 되었다. 지금은 그녀의 흉내를 내는 희극 배우까지 등장하고 있을 정도다. 저 유명한 윌리엄 제임스가 보통 사람은 그 잠재적인 지능의 10%밖에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인 것이다. 그는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본래 지니고 있어야 할 모습에 비한다면 겨우 반쯤 자각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기 자질 중에 극히 적은 부분뿐이다. 대충 말한다면 인간은 자기의 한계보다는 훨씬 자기 앞에 가까운 곳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가지각색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어김없이 그것을 발휘 못하고 있다. 여러분이나 나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타인보다 다르거나 못하다고 해서 일순간이라도 비관할 것은 없다. 당신은 이 세상의 새로운 존재인 것이다. 개벽 이래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었고 장래 어떠한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으리라. 새로운 유전과학의 가르침에 의하면 당신이라는 존재는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염색체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24개의 염색체의 결합에 불과하다. 이 48개의 염색체 중에는 당신이 이어받은 자질을 결정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염색체 하나하나에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개인의 전 생애가 변하는 수도 있다고 암넘 샤인펠드는 말하고 있다. 진정 우리들은 두렵기는 하지만 동시에 멋진 산물인 것이다. 당신의 부모가 만나 결혼하게 되더라도 당신이라는 특정 인간이 태어날 확률은 300조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바꿔 말한다면 가령 300조나 되는 형제자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두가 각각 당신과는 전혀 다르리라. 이것은 단순한 추측일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 과학적인 사실인 것이다.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암놈 샤인펠드의 당신과 유전이라고 제목을 붙인 책을 읽는 것이 좋겠다. 자기답게 행동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나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내 자신이 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알고 있으며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다. 한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미주리의 옥수수반 일을 그만두고 뉴욕에 나와서 미국 연극 전문학교를 다녔다. 배우 지망생이었던 것이다. 이 길처럼 간단 명료하고 그 위에 확실한 성공의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무엇 때문에 야심만만한 많은 청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 이상하게 짝이 없었다. 나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다. 우선 당대의 명배우 존 드루, 월터 험센, 오티스 스키너 등이 연기를 잘하기까지 어떤 연구를 했나 알아본 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을 흉내낸다면 화려한 명배우들의 특출한 연기력을 종합한 내가 완성될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을까. 그야말로 바보 중에 으뜸가는 바보짓이라 하겠다. 이렇게 미주리 출신의 돌대가리는 유명인인 다른 사람처럼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남의 흉내만 내면서 몇 년을 흘려보냈던 것이다. 이 비통한 경험에서 당연히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배웠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진 않았다. 어째서 이렇게 머리가 둔감하단 말인가. 또다시 똑같은 코스를 다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한 생활을 몇 년 거듭하다가 비즈니스맨을 위한 화술에 대한 책을 꾸며볼까 하고 생각 끝에 착수했는데 이것은 먼 훗날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명저가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었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의 지필에 있어서 지난날 연극에서 범했던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했던 것이다. 난 이름난 저술가들의 멋진 아이디어를 골라내어 그것을 한 권의 책에 짜임새 있게 모으려고 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막 난 책이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 화술에 관한 책을 수십 권 사모아서 그 책들에 담겨진 아이디어를 1년이나 걸려서 공고 형식으로 정리했다. 그렇지만 나의 철부지 어리석은 짓은 헛된 작업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을 뿐이었다. 내가 꾸며낸 다른 유명인사의 아이디어 종합책은 부자연스러운 데다가 재미가 없는 내용이어서 비즈니스맨의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1년간의 고생 끝에 꾸민 원고 뭉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다시 원점에서 재출발했다. 이번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달렀다. 너는 결점이라든가 능력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데일 카네기가 되어야 한다. 너는 너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이 될 까닭이 없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남의 것에 혼성품 조립을 단념한 나는 심기일전해서 처음부터 다시 일을 착수했다. 나 자신의 경험과 관찰, 상대에게 호감을 얻게 된 화술 등 자신 있는 얘기에 대한 텍스트를 열심히 연구해서 썼다. 내가 평소에 배워두고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있던 교훈은 사 월터 로리가 배운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나는 셰익스피어와 버금가는 대작을 쓸 수는 없지만 나 아니면 쓸 수 없는 글은 쓸 수가 있다. 자기답게 실행하자. 어빙 버린이 고인이 된 조지 거슈인에게 충고한 것을 바탕으로 행동하자. 처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버린의 이름은 이미 널리 알려지고 있었지만 거슈인은
가난뱅이 예술가들의 아지트에서 주급 35달러의 생활로 허덕이고 있었던 풋내기 작곡가였다. 버리는 거슈인의 재능에 홀딱 반해서 자기의 음악 비서가 되어준다면 지금의 급료보다 3배를 주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일을 맡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라고 버린이 충고했다. 이 일을 맡게 되면 자네는 버린의 아류로 평생 허덕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네가 자기다운 개성을 살린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인류 작곡가가 될 수 있어. 거슈인은 이 충고를 마음 깊이 새겨두고 자기를 서서히 그 시대의 이색적인 작곡가로 성장시켜갔다. 찰리 채플린, 윌 로저스, 메리 마거릿 마크브라이드, 진 오트리와 그 밖의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도 내가 이 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훈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도 나 못지않게 괴로운 도정을 극복하면서 배운 것이다. 찰리 채플린이 처음 영화 제작에 뛰어들었을 때 영화 감독을 맡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채플린에 대해서 당시 인기 절정이었던 희극 배우 흉내를 내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찰리 채플린은 그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연기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높이 평가됐던 것이다. 법 호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맛봤다. 수년간 노래와 춤을 곁들인 연극을 했지만 결국 헛수고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만이 할 수 있는 경구만담을 시작한 것이다. 윌 로저스의 가벼운 희극도 초기에는 무언으로 로프를 휙휙 돌리는 재주밖에 없었다. 그가 성공한 것은 유머에 대한 천부적 소질을 내게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로프를 멋있게 돌리면서 재치 있는 얘기를 곁들이는 것이었다. 메리 마거릿 마크브라이드가 처음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그녀는 아일랜드 계통의 희극배우 흉내를 냈지만 실패했다. 그녀는 가식이 없는 자신, 즉 미주리의 시골 계집애 역을 함으로써 비로소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디오 스타가 된 것이다. 진 오트리가 텍사스 사투리를 감추려고 애쓰면서 도해지 청년의 복장으로 자기는 뉴욕 태생인 것이라고 선전하자 구경꾼들은 그를 냉소했다. 그러다가 그는 벤조를 가슴에 안고 카우보이의 발라드를 노래하기 시작했고 이후 출세의 문이 활짝 열려 드디어 영화와 라디오에서 세계 제1의 카우보이가 된 것이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 자연이 준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결국 모든 예술이란 자서전적인 것이다. 당신이 흥얼거리는 것은 당신만의 노래이고 당신이 그리는 것은 당신만의 그림인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이나 환경 유전이 완성시킨 작품이어야만 한다. 좋든 싫든 인생이란 오케스트라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신의 조그만 악기만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에머슨은 독립독보라는 에세이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질투는 무지인 것이고 모방은 자살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확신에 도달할 때가 온다. 그것은 좋건 나쁘건 인간은 자기에게 하늘이 주신 운명이라고 생각해야만 되는 확신인 것이며 광대한 우주에는 뛰어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영양이 풍부한 곡물의 진수는 경작이 허락된 일정 지역의 토지에 자신의 노력의 땀을 흘려서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 속에 잠재하는 능력은 원래 신선한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는 인간은
자기 이외에는 없지만 자기 자신도 실행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이상은 에머슨 유의 표현인 것이다. 시인인 고 다그라스 마르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언덕 위의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에 낮게 자리 잡은 나무가 되어라. 하지만 시냇가에 서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지. 나무가 되지 못한다면 잡목이라도 되어라. 잡목이 물이라면 한 주먹의 풀이 되자. 그리고 넓은 길가에서 즐거움을 주어라. 강에 사는 송어가 물이라면 검은 송어라도 되어라. 하지만 호수에 사는 가장 힘찬 송어가 되어야지. 우리들은 모두 선장이 될 수 없으니 선원이 되는 사람도 있으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무엇인가 할 일은 있다. 큰 일도 있겠고 작은 일도 있겠지. 그러나 주어진 임무에는 차이가 없다. 넓은 길이 물이라면 좁은 길이라도 좋다. 태양이 물이라면 별이라도 되어라. 성공과 실패를 가리는 것은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리. 무엇이 되건 최상의 것이 되어라. 우리들의 고민에서 해방시키고 평화와 자유를 가져오게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제5의 철칙을 따르자. 타인 흉내는 내지 말 것.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철저히 개발하자.